삼성전자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네. 호주 법원에서 애플이 제기한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탭, 갤럭시 폰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렸는데 이걸 이제 법원에서 승인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당분간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재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아까 조금 잘 갔었는데 지금은 좀 아까 빠진 듯한 모습이에요. 10,000원 정도.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한 행보에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힘을 얻고 있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폰이 아니라 갤럭시 탭이죠, 탭? 네, 탭입니다. 갤럭시 탭 10.1인치짜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호주 법원이 애플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3,000원, 낙폭을 조금 키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삼성전자. 자, 또 다른 얘기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법원의 패소에 대해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서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 시기도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모닝투데이 방송 경제증권부 권순우 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론스타가 예상한 것 같긴 한데 재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배경이 무엇인지 일단 전해주시죠. 예,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가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론스타는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유혜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지만 론스타 법인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판결에서 론스타의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던 날 이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되면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게 되니까 충족 명령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충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후 강제 명령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에 41%를 매각해야 됩니다. 론스타가 이번에 재상고를 하지 않게 된 거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이제 글로벌하게 좀 자기의 명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외환은행 인수를 때 딱히 지금 별로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약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재고 포기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절차와 매각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랫동안 지체된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을 한 달 이내로 짧게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지분 매각을 종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매각 명령 방식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가 어떻게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 좀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좀 사법적 판단이나 정부의 매각 명령 등의 가이드라인이 모두 나올 때까지 좀 아무래도 협상 당사자다 보니까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격 협상을 통해서 인수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당연히 바라는 일이지만 지금 요즘 법원 판결이나 정부의 강제 매각 명령 등 론스타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상대자를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 론스타가 강제 명령 내용이 너무나 자기들의 가격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이제 벌금을 내면서 버티다가 다른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거나 할 때 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당장 가격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그 론스타를 압박하게 될 경우에 정말 그 최악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나금융하고 론스타가 인수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가격 재협상을 통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금융은 주당 13,000원대에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외환은행 주가가 한 7,800원 정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불해야 되는 프리미엄은 크게 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하나지주는 자기들 주주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서 가격 협상에 대한 좀 필요성을 내비치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 계약 당사자들의 문제다는 말로 좀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오시영 기자도 은행팀 많이 출입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 가격 협상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둘 간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김승희 회장이 추가적으로 가격 협상 의지도 밝혔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시영 기자가 준비한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